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동산 정보를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이 건물은 왜 좋은지, 왜 요거를 사놓으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요번에 보여드릴 거는 꼬마 빌딩 상가 건물 5개, 근생 건물 5개랑 그리고 소액 구분 상가 2개 해가지고 총 7개의 부동산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실 돈이 없더라도 이런 걸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액대나 이런 거, 요 정도면 요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구나, 월세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금매가 나왔을 때 정말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건물은 사실 10억대, 예전에는 10억 이하 건물들이 참 많았어요. 뭐 한 7년 8년, 저는 건물을 10년째 보고 있으니까 7, 8년 전만 해도 10억 미만이면 괜찮은 건물들도 많이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15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금매로 좀 저렴하게 나온 땅 같은 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부천의 오정동에 뭐 17억짜리 120평 건물의 코너, 물론 이면도로긴 하지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들은 정말 금매예요. 나오기 힘들어요. 시간 지나면 100% 20억, 25억, 30억까지 갑니다. 그런 것들을 찾고 싶은데 사실 쉽지가 않아서, 요번에는 금액은 조금 나가나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이제 꼬마 빌딩인데, 요 정도는 이제 웬만큼 상권도 자리 잡혀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다들 있고, 땅도 어느 정도 크고, 좀 그래도 사놓으면은 공실 없이 건물도 깨끗해서 충분히 월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거 베스트 5개랑,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싸다, 몇 년 전 가격 아니냐 하는 소액 구분상가 매매, 이렇게 2건에서 5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첫 번째,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천의 송내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한번 쳐볼게요. 340-8. 건물 이름은 신진빌딩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지도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요 건물입니다. 요 땅인데, 이게 보면 아마 송내 남부역 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렇게 가보면, 그쵸, 여기가 이제 네 맞습니다. 여기가 송내역이고요. 제가 전에 8천만원 주고 샀던 구분상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하 8천만원 사서 지금 장사 잘 하고 있죠. 여기 지하 샀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물이 송내동 340-8 신진빌딩 30억인데 보증금이 1억 4천에 월세 1천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예전에는 월세 1천만원 나오는 게 25억, 뭐 23억에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저는 금매를 찾아다녔으니까. 요즘은 1천만원 나오면 대부분 다 30억이더라고요. 한번 여기를 한번 어떤 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이 차량 이동이 엄청 많은 라인이에요. 부천에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대지가 91평이고요. 매매가는 30억이고 총 보증금은 1억 4천. 그리고 월세는 1천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보자. 여기까지겠네요. 이 건물과 이 옆에 주차장까지 해서 현재 91평인 것 같고요. 임차된 업종은 뭐 닭고기, 이거 뭐 배달이랑 테이크아웃 전문이죠. 요 정도. 이게 엘리베이터 라인 같고요. 건물은 외관상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장단점을 제가 좀 얘기하자면, 사실 송내역은 남부보다는 북부역이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부역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상권은 많이 죽은 상태인데,
제가 지금 북부역에서 그 바를 하나 그때 8천만원에 컨텐츠 찍으려고 8천만원에 사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월 1일,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꽤 8월 1일 꽤 장사 오래 했죠 이제.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됩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가 통행량은 진짜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좋아지고는 있어요. 이쪽 라인도. 송내 남부역 쪽에 가보면 저 중동역 바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레미안 아파트 대단지도 들어왔고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송내 북부역이면 차라리 좋았을 걸. 왜냐면 송내 북부역은 법원 근처에 있는데 오히려 그쪽은 중동이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는 사람들이 좀 소비가 크죠. 하지만 그래도 건너편에 롯데리아도 있고 이쪽 주변에서 사람들은 많이 이용한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쪽 마트도 있고 건물은 도로변에 괜찮은 편이다. 요 정도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건물에 비해서는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내 느낌에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30억에 1억 4천에 월세 1000만원 나오는 거, 요 정도. 그래서 요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겠죠. 요 옆에는 리모델링을 새로 한 것 같아요. 여기도 크기가 크진 않아가지고 보면 법무사랑 이런 게 이쪽 남부역 쪽 말고 북부역 쪽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도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 이렇게 남부 쪽으로도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제가 이쪽에 상가가 저도 2개가 있어요. 구분 상가가 3,500만원 주고 35만원 받는 수익률 10% 넘게 받는 구분상가 투자한 거랑, 그리고 그때 바 매물 8천만원 주고 샀던 거, 그렇게 2개 있습니다. 자, 저기가 송내역이에요. 아까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오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로 송내역, 요 라인이 송내역입니다. 이 큰 건물들 있잖아요. 여기가 월세가 되게 비싸요. 이쪽이 바로 북부역 바로 앞에 왼쪽에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부역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송내역 남부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이쪽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쪽 아파트들도 이제 몇 년 됐죠. 신축으로 올라간지. 여기도 분양 다 됐고, 이 라인들이 정확하게 역세권이죠. 송내 남부역.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3,500 주고 샀던 상가가 요 라인에 있습니다. 구분 상가. 온 김에 잠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건물 가치도 보고 금액도 보고 이런 걸 계속 하셔야 이겁니다. 예전에 3,500만원 주고 샀던 구분 상가인데 월세는 35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10%가 넘어요. 보증금 빼고 하면.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도 그때 샀을 때 당시에 되게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이 아파트 단지가 없었거든요. 제가 살 때는 이 단지들이 대단지가. 그래서 이쪽도 출퇴근도 용이하고 사람들도 괜찮아서 많이 살고 해서 아직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한 좀 이제 건물들이나 혹은 월세가 저렴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람들이 사기에 선호한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건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30억짜리 건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천 부평동에 있는 건물인데, 부평이면 사실 여기서 가깝잖아요. 바로 넘어가기만 하면 부평이니까 최대한 경기도 그리고 부천에서 인근 쪽으로만 좀 괜찮은 것들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는 1억 4천에 월세 1000만원. 수익률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건물이랑 이런 가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 부평동 621-18 여기가 이제 신합빌딩이라고 30억인데 1억 1,400에 1,065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송내동에 있는 건물이랑 거의 비슷한데 월세가 한 칸 더 나오네요. 65만원 더 나와요. 여기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주변 상권은 뭐 제가 부평은 잘 몰라가지고 저는 부천만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이지? 잠깐만, 이 건물 같은데, 이 건물? 땅이 넓어요. 157평 157.5평에 30억에 1억 1,400에 1,065만원. 자, 볼까요? 아, 얼마 전에 고강동 건물도 여기 가르시니아가 있던데, 아, 가르시니아네요. 가르시아. 가르시니아는 살 빼는 약이죠. 제가 그거 한동안 먹었어가지고. 아, 우선은 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면요, 대충 느낌이 나와요. 우선 통행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보내드렸던 부천 송내동보단 적어요. 좀 한적한 감이 있죠. 그리고 회사랑 공장들이랑 조금 이제 상권이 겹쳐져 있는데, 그나마 좀 괜찮다 생각하는 게 우체국이 옆에 있고, 그리고 여기 한방 정형 내과 건물로 병원이 하나 있고, 뭐 개인 병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사가 안 되면 이렇게 있진 않겠죠.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 자유공간, 백자, 가전제품, 전자랜드. 상권 자체는 좋은 상권은 아니에요. 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보면, 건물은 뭐 깨끗하고 하지만 이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하지만 상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건물은 괜찮지만 상권은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런 거는 나중에 상권이 좋아지길 좀 기다려야 되는 건물이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보면 여기는 땅이 넓어요.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쭉 주차 라인까지 하고 이 앞쪽까지 해서, 네, 이 앞쪽까지 해서 157.5평. 아, 근데 임차업종이 아쉬워요. 천지 PC방 이런 게 성인 PC방이잖아요. 성인 PC방이 들어간 것 자체가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인 PC방은 조금 안 좋은데, 여기가 이제 좀 외지고 이런 데들 많이 생기잖아요. 가르시아, 옷가게, 청룡사, 불교,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거죠. 3층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월세가 1억 1,400에 1,065만원이 나온다는데, 월세는 나쁘지 않게 나와서 괜찮은데 조금 아쉽다. 건물도 3층이고 땅은 넓지만 나중에 추후 재건축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수익을 더 창출하긴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옆에도 옆 건물도 보면 오래됐는데 성인용품 있잖아요. 아, 너무나 이거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성인 PC방 성인용품, 배터리, 간판, 이게 다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간판도 그렇고 창호, 설비. 여기가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이 라인은.
여기 뭐 오토바이 가게인가?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 상권 아니야. 하지만 공실은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 이렇게 배터리, 성인용품, 간판, 창호, 운송 설비, 뭐 PC 가르시니아 뭐 이런 데는 이런 거는 뭐 공실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금방 들어올 게 이렇게 실생활에 필요한 공간은 필요한 거예요. 한 요 정도로 여기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 돈 냄새가 나진 않고요. 그냥 30억에 요런 건물도 있다. 1억 1,400에 1,065만 원이다. 지금 상태에서 요즘 워낙 건물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것도 보면은 괜찮다. 하지만 내 짠돌이 만수르 눈에는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다. 막 돈 냄새가 펄펄 나진 않는다. 그냥 요 정도. 아까 그 송내동이랑 부평동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저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는 거고요. 다음 거 가볼게요. 인천 논현동에 자 논현동까지 갑니다. 772 다시 7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땅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땅이 넓다 보니까 두 번째 거는 157.5평에 30억이니까 땅 보고 사는 게 좋지 않나. 자 여기는 인천광역시 남등구 논현동인데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네요. 요런 데는 또 한번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소래포구 여기 있고요. 인천 논현역이 있고 주변에 학교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그런 자리 같아요. 여기는 뭐 안 봐도 건물이 깨끗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변 아파트 지어지면서 같이 만들어진 상권 같거든요. 요 자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요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상가일 거예요. 뚜레쥬르 건물이라는 거 보니까 요거 같습니다. 요게 이제 35억인데 아까 것들 30억에 비해서 매매가는 5억이 높지만 보증금이 또 한 1억 이상 더 높아졌어요. 보증금이 2억 7천에 월세는 1290만원, 약 1300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항아리 상권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냥 요 상권 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딱히 어디 갈 데 없이 다 이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피부샵, 안경샵, 미용실 다 몰려 있잖아요. 세탁소 이런 데가 항아리 상권입니다. 이런 데는 공실이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학교도 있고 역도 가깝고 제 생각에는 이게 몇 평이냐면 평수가 좀 작습니다. 71.5평 근데 35억. 역시 하나를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다고 평수가 좀 아쉽네요. 여기 약국, 임차업종도 좋죠. 약국 있고 내과 있고 학원 있고 뚜레쥬르 있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인데 지금 공실이라 바꿔준다고 하거든요. 근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하고. 그러니까 올근생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차장이 있나 한번 가서 볼게요. 주차장이 이 건물 같죠? 이 건물 같은데 주차장이 주차 대수는 있습니다. 워낙 대지가 이제 작게 뽑다 보니까 주차 대수는 요만큼만 있고 전체 대지 활용도는 연면적은 높은 것 같아요. 땅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후면을 이렇게 주차 공간 때문에 깎였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깎인 게 안 보이고 쭉 올라갔기 때문에 상권이 좋네요. 여기는. 왜냐면 우선은 파리바게트 뚜레쥬르랑 베스킨라빈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쪽 동네에선 여기가 메카입니다.
이게 봐보세요. 한 블럭 들어와 있어도 공실이 없어요. 꽉꽉 차 있죠. 학원부터 이런 거. 이런 상가도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 사놓으면 공실이 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상가보다는 여기 인천 논현동에 위치한 이 71.5평이긴 한데 월세가 1,300만원 정도 나오는 1,290만원 2억 7천에 이거였으면 더 좋았을걸. 하지만 어찌됐건 이 건물 현재 나와있는 거 요 정도면은 좀 아담하니 갖고 있으면서 한 달에 월세 1,300만원 받으면서 그냥 노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요 내과도 장사가 잘 될 것 같고요. 약국도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심이 있으니까. 2020년 8월에도 그대로 모습 그렇고요. 2019년에도 내과 뚜레쥬르 약국, 2017년에도 내과 뚜레쥬르 약국. 안 변하죠. 학원도 다 똑같아요. 2016년 2016년에는 학원, 내과, 약국인데 여기가 파리바게트였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그대로 있고요. 베스킨라빈스가 여기를 먹었나? 아까 전엔 컸는데? 아닌가, 제가 잘못 봤네요. 부동산도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보시면 2016년에는 파리바게트, 지금은 뚜레쥬르. 좋은 업종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본죽, 그쵸? 이 라인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본죽 다 좋은 임차 업종만 들어가 있죠. 학원, 논술학원, 영어학원 이런 데는 학원도 많고 절대 공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좀 가치가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를 하나 갖고 있으시면 팔고 여기 들어와서 사시면서 여기서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월세를 받으시면서 사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여기를 주택 부분을 변경해서, 용도 변경해서 올 근생으로 갖고 계시면서 월세를 받으셔도 되고, 뭐 그런 선택권이 있죠. 어차피 여기가 지금 공실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좀 괜찮은 거예요. 땅은 좁지만 괜찮잖아요. 여기도 또 저 2014년에도 그대로 2012년에도 병원인데 여기만 바뀌었네요. 청소년과에서 내과로 바뀌었고 파리바게트. 그리고 여기가 또 저거 앞이네요. 버스 정류장 앞이네요. 2010년은 없습니다. 이랬던 자리네요. 와, 이때 샀었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이때 여기를 샀었어야 되는데 요 자리를 요렇게 분양할 때. 우와, 진짜 이런 거 보면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좋아질지. 이 라인, 요 코너, 아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요 뒤에 요 라인. 아무튼 근데 지금 요 라인에 요만큼이 지금 이제 30 얼마야? 35억이란 얘기야. 요게 이제 요렇게 변한 거죠. 사람 살기 좋은 동네로. 아무튼 요 건물은 아까 처음에 봤던 30억, 송내동 30억, 부평동 30억 보다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은 인천 계산동 944-6. 이 건물은 이제 대지가 103.5평인데
38억입니다. 근데 월세는 아까 뚜레쥬르 건물보다는 조금 적게 나와요. 1억 5천에 1060만원. 그렇게 따지면은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보여드렸던 30억짜리 건물이랑 수익률은 이게 더 안 좋은 건데, 그나마 여기에 장점은 월세를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상권은 좋아요. 보시면 도로도 널찍하고요. 건너편에 이런 대형이랑 농협, 롯데리아 이런 것들 다 접목되어 있고 공실 없어요. 공실 없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월세는 적게 나오지만 아까 송내동 첫 번째랑 부평동의 건물, 가르시아 건물보다는 훨씬 좋은 건물이에요. 금액은 비싸더라도. 그러면 이런 거는 인수해가지고 월세를 올리면 됩니다. 이 건물인데요. 금은나라 건물. 나름 코너죠. 요 건물. 1층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통행량도 많습니다. 버스도 많이 다니고 여기는 인구가 좀 많이 사는 동네 같아요. 아까 송내동보다 여기가 훨씬 좋고요. 보시면 올리브영도 있고 건물은 다 낡았어요. 여기는 이제 신도시 계획이 그런 게 아니죠. 옛날에 구도시인데 상권 자체가 살아있는 상권이란 얘기예요. 들어가 있는 업종도 뭐 금은빵 이런거, 김밥집, 뭐 중국 신품 마라탕, 그리고 여기 포장마차. 2층에 이런 포차가 있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밤 되면 그래도 젊은 층들이 나와서 술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층에 여관.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숙박업소까지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옆에는 내과도 있고 뭐 피트니스도 있고 건물들이 다 옆에 건물들도 꽉꽉 차 있고 괜찮아요. 이게 이제 계산동 38억인데 1억 5천에 1060. 월세를 올리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아니면 나중에 건축을 하시면 돼요. 위로 올리면 되고요. 보시면은 저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건물은 오래됐을 거예요. 옛날 도시니까.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상가가 여기 옆에 중고품까지 6개인데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1층에 5개 꺾으면 하나 더 있네요. 6개. 이거는 약간 월세가 저렴하겠죠. 네, 요런 건물입니다. 전면이 길고 후면이 좀 짧은 이런 건물인데 되게 낡았어요.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만 좀만 해주고 혹시 증축이 가능하다면 증축이 가능한데 주차 대수 때문에 증축은 아마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증축이 가능 안 하다고 하더라도 좀 외관 리모델링만 살짝 하고 이 여관을 이제 뭐 호텔, 요즘은 이렇게 한 층만 하는 게 있거든요. 허가를 숙박업소로 좀 리모델링 쭉 해서 여기서 이제 월세를 쭉 받으시면서 요 밑에 혹은 여기 포차를 내보내고 여기랑 여기를 호텔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계산동에는 계산동 뭐 A 플러스 모텔, 호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는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고요. 반개수 꽤 나오겠죠, 이 정도면. 그리고 밑에는 월세를 받는데 월세를 조금 인상해서 받고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상가지 않을까, 상가 건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직접 운영을 해도 되고 여기를 만약에 숙박업소로 다 만들고 이 2층하고 3층을 통으로 월세를 주면 월세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죠. 숙박업소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여기가 1억 5천에 1060이지만 저라면 한 1700, 800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여기 봐봐요. 웰빙텔 있죠. 2층에 숙박업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나요? 아무튼 사람들 월세 내고 사는 거. 소호 사무실도 있고 아모레퍼시픽 회사들도 있고 상권은 나쁘진 않아요. 아까 뚜레쥬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주거지역 상권이라고 보면 이거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합쳐져 있는 헬스장도 많고 당구장도 있고 치과도 있고 뭐 여러가지 혼합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테스도 있고 건물들은 다 낡았는데 들어가 있는 임차업종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놓으면 괜찮습니다. 요런 것도. 그래서 요거는 38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야, 이거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찍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가고 싶다, 한 개 정도 가고 싶은 거 하면은 제가 건물 리뷰 직접 해드리러 가고 이런 식으로 리뷰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45억인데 부천 중동 750. 여기 있습니다. 태양 프라자. 여기는 보시면은 부천 중앙공원 제일 메카잖아요. 부천 중앙공원에 여기 앞에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뭐 10억 20억씩 하니까 이 라인들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올 근생이고요. 저런데 아파트에서 10억 20억 주고 사느니 이런 거 하나 사고 그냥 조금 떨어진 데서 땅 대지 넓은 그런 데서 그냥 빌라 살 것 같은데 나는 저렴한 거 월세 받으면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대지가 142평입니다. 이 건물이야. 이 건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중앙공원 나오고요. 여기도 뭐 상권 빡빡한 곳이죠. 그리고 되게 상가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도 인구 밀집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다들 공실이 없죠. 여기가 1억 7천에 1330만원이 나오는데 치킨집, 김치찌개, PC방, 노래방, 준 그냥 요런 거는 사놓고 월세 받기에는 좋은데 아쉬운 거는 45억 치고는 요 땅까지입니다. 요 땅까지. 조금 아쉬운 거는 건물도 깨끗하고 이 정도면 엘리베이터도 다 들어가 있고 한데 앞에 아파트 다 대단지도 많고 진짜 다 아파트잖아. 아파트 숲이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건물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중동은 안 비쌀 수가 없어요. 인구 밀집도가 이렇게 높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또 서울에 비하면 싼 거죠. 142평에 45억이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5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중동역, 뒤에는 신중동역, 그 옆에 아파트 대단지 좀만 걸어가면 중앙공원. 건물 나쁘지 않고 뒤에 대지도 있고 네모 반듯하고 좋다. 여기 주차장도 있고 이 넓죠. 태양 프라자. 오늘 5개를 보여드렸습니다. 뭐 금액대가 15억대 20억대는 없지만 그래도 30억에서 45억까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다. 마음 같아서는 다 사고 싶어요. 몇 개 빼고.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아까 뚜레쥬르 건물, 금은나라 건물, 태양 프라자 건물 요거까지 총 3개. 그 3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뚜레쥬르 35억, 금은나라 38억, 요거 45억. 요 정도까지를 제가 사고 싶은데 저는 구분 상가만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팔려야 뭐 이런 걸 갈아타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힘은 없고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저한테 온 매물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건물들 중에서 뭐 좀 괜찮고 한번 직접 보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친한 부동산이니까 차라리 그 사장님 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서 5개를 다 주신 겁니다.
더 많이 줬는데 다 개똥 같은 것들은 다 제가 치웠고요. 그나마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만한 거 5가지 정도 엄선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도 나쁘지 않죠. 근처에 다 상권 다 잘 잡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은 금액으로 사실 수 있는 거. 여기는 번지수도 몰라요.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찾은 거거든요. 제가 찾아가지고 그래서 부동산한테 이제 얘기는 해놨습니다. 여기 번지수랑 여기 얼마까지 깎을 수 있냐 이런 거는 물어봤는데 찾은 건 제가 찾은 거라 번지수는 모르고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건물 5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 건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부동산 연결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부동산 사장님 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뭐 금액 깎아달라, 뭐가 건물이 어떻다, 뭐 이거 뭐 월세는 더 올릴 수 있냐 이런 거는 아예 물어보지 마시고요. 부동산에 문의해 보도록 하세요. 저는 그냥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 주시면 그거를 저만 알고 있기가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그 정도의 그냥 유튜버로서 그 정도의 역할만 할 거니까요. 저한테 뭐 이거 깎아달라, 뭐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이런 거는 아예 애초에 물어보지 마시고 부동산에다가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그거는 부동산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